프리미어리그 선두주자라는 자리에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 토트넘 호스퍼는 이를 극복하고 그들의 핵심 공격인 손흥민, 31의 연기를 더욱 더 도울 수 있는 중원 에너자이저를 새롭게 영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브라질 출신의 역동적인 미드필더 안드레 트린다데, D12년 플루미넨시 클럽 소속의 영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스포츠 정보 매체 90미닛 퍼 매시즈는 최근에 토트넘 호스퍼가 안드레를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했다. 매체는 토트넘과 또 다른 프리미어리그의 강자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 둘 다 브라질 출신의 젊은 미드필더 안드레 트린다데의 영입 전에 적극적으로 가세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며 이미 다른 큰 클럽들인 리버풀과 아스널을 비롯해 플루미넨시에서 활약 중인 미드필더를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였다. 토트넘 팀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미드필더인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의 이적을 계획하고 있으며, 호이비에르가 떠나게 된다면 그의 대체자로 안드레를 받아들이고 중원에서의 에너지를 높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젊은이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안드레에게는 팀의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며, 손흥민을 비롯한 공격진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지원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안드레는 176cm에 77kg에 이르는 탄탄한 신체 조건을 가진 미드필더로서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 위치에서 맡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모든 그라운드를 열심히 누비며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활동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롱패스의 정확성도 높아 그의 플레이 능력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플루미넨시, 브라질의 명문 클럽에서 키워진 안드레는 2020년 프로 축구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 플루미넨시의 중앙 미드필더로서 팀을 빈틈없이 지키며 분명한 임무 수행 능력으로 유럽 큰 클럽들의 스카우트들의 시선을 끌어모았다. 더불어 이번 연도에 브라질 국가대표팀에 처음으로 선발되어 한 경기를 소화하였고, 다가오는 11월 2026년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남미 예선의 매치에도 출전할 예정이다. 현지 스포츠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이토록 많은 대팀들이 집중 감시하는 안드레의 영입 경쟁은 앞으로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리버풀과 아스널이 안드레에게 자신들의 의향을 보였고, 이제는 체제의 문제를 겪고 있는 토트넘과 맨유도 안드레의 영입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맨유는 부진을 겪고 있는 카세미로에 대한 대체자로서 안드레를 고려하고 있으며, 중원에서 팀을 든든하게 지키며 수비진의 부담을 줄이고 공격수들에게 모범적인 패스를 공급해주는 안드레의 주가는 점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울버햄튼과의 경기가 끝난 지 3일이 지나고 4일째가 되었지만, 많은 국내 축구 팬들은 토트넘의 1대2 역전패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 선수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들이 패배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견에서는 특정 선수들을 지목하여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마녀사냥과 범인 찾기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규정하면서, 토트넘이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울버햄튼에게 패배하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다이어와 다른 선수들이 실제로 잘했거나 적어도 평균 이상의 성적을 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단지 주관적인 견해에만 의존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반박합니다. 또한 그날 경기에서 토트넘의 일부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비판을 하는 인터뷰가 있었다고 합니다. 손흥민과 연결되어 골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기회들이 일부 이기적이고 결단력 없는 선수들에 의해 날아갔습니다. 토트넘 내부 인터뷰에서 누구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으며, 다이어 외에 또 다른 이기적인 선수는 누구이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선수들을 계속 사용하는 진짜 생각은 무엇인지에 대해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분석할 예정입니다. 울버햄튼에게 2대1로 역전패한 후 영국 축구계에 폭풍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90분 동안 1대0으로 이기고 있었던 경기를 연장 시간에 2골을 허용하며 패배하여 일부 팬들은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놓쳤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 팬들은 90분 내내 압도당했기 때문에 이길 경기가 아니었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주요 축구 커뮤니티와 SNS는 서로 다른 의견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한 선수의 인터뷰가 공개되어 영국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4일 풋볼 런던은 토트넘의 한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명확한 지시를 무시한 동료들을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선택한 안전지향적인 플레이에 대해 화를 냈습니다. 그날 우리는 경기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특히 경기 막판에 정말 좋은 골 기회를 만들었죠.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결과뿐만 아니라 성능도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는 발전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선수들에게 가장 실망스러웠나요? 우리는 정말 좋은 시작을 했습니다. 공을 빠르게 잘 전달했고 빨리 득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3점을 딸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플레이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더욱 압박을 강화하고 공격적으로 나가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너무 안전하게 했습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안전 모드로 전환하여 첫 5분 동안 그렇게 플레이했고 그저 버티면 3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더 공격적으로 전진하고 압박해야 했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들은 일부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브레넌 존슨의 말 사이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다이어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이 상대의 공격에 겁을 먹고 물러섰고 공격진은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아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이 경기에서 쿨루세프스키의 공격 성능에 대한 분석입니다. 주목할 점은 쿨루세프스키가 17번의 볼 경합에서 단 2번만 성공했다는 것으로 이는 그가 울버햄튼의 수비진에게 압도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드리블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새로운 리그의 두 번째 해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그들의 플레이 스타일이 상대팀에 의해 철저히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브라이튼의 미토마와 쿨루세프스키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만약 그들이 전 시즌의 성능을 두 번째 해에도 유지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드리블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입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분석하며 일부 팬들은 쿨루세프스키의 패스 타이밍이 다소 늦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그가 왼발을 지나치게 선호하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에서 손흥민에게 오른발로 패스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을 왼발로 옮겨야 하며 이는 공격의 템포를 늦추는 결과를 낳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가 쿨루세프스키의 플레이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가 공격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라고 분석합니다. 이 분석을 들은 일부 팬들은 쿨루세프스키가 왜 오른쪽 윙어로 고정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수 기용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에 부임했을 때 쿨루세프스키가 오른쪽 윙어로서 유일한 선수였으며 페리시치와 리차를리송은 두 쪽 날개에서 모두 뛸 수 있는 선수들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그들의 약한 공격력을 파악하고 750억을 들여 브레넌 존슨을 영입했으며 솔로몬도 영입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브레넌도 합류 직후 허벅지 문제로 몇 경기를 뛰지 못했습니다. 이에 페리시치와 리차를리송도 부상을 당하면서 쿨루세프스키가 유일한 오른쪽 윙어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상황을 이해하지만 쿨루세프스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반 막판 그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손흥민은 볼을 받아 전진했지만 울버햄튼의 3명의 수비수에게 가로막혔고 주변에 동료가 없었습니다. 손흥민의 슈팅이 상대의 블록에 막혔고 그 볼을 쿨루세프스키가 잡아 오른쪽으로 드리블하며 페널티 박스로 진입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이 손을 들어 패스를 요청했지만 쿨루세프스키는 패스하지 않고 로셀소에게 볼을 넘겼습니다. 로셀소는 완전히 표시되지 않은 손흥민에게 원터치로 패스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슛을 하여 기회를 날렸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바로 브레넌 존슨이 지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셀소가 개인 기록을 개선하기 위해 득점을 시도하는 이기적이고 고려 없는 플레이라고 지적하며 쿨루세프스키의 왼발 선호 경향이 손흥민에게 패스가 가지 않는 원인이지만 포스테코글루는 너무 안전하게만 플레이하려 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많은 팬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토트넘의 울버햄튼전 패배에 많은 팬들이 분노를 표하며 포스테코글루를 비판했지만 경기 분석을 다시 본 후 그들은 문제가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합류한 브레넌 존슨이 이를 인식하고 비판한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 선수들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부상에서 돌아오는 선수들이 있거나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보강이 이루어지면 이 문제를 일으키는 선수들이 더 이상 팬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